네, 마케돈 2부의 활기차게 문을 여는 코너입니다. 이항영의 딱 이거. 오늘도 MTN 이항영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전기차라고 들었습니다. 네. 갑자기 왜 전기차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즘 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제주도에서 두 네. 번째, 뭐 작년부터 했는데요. 엑스포. 네, 제주 전기차 엑스포 이런 거 하니까 네. 또 관련된 얘기도 좀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기차 얘기 한번 해보죠. 알겠습니다. 이 전기차. 참 지난해부터 유난히도 전기차 이 단어를 많이 듣고 있는데 네. 이 전기차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친환경차의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좀 차를 잘 몰라요. 그래서인지 국내에 돌아다니는 전기차 뭐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약간 어려운 분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뭐 친환경차 중에 하나가 네. 전기로 구동하는 전기차가 되겠습니다. 우리 쉽게 해서 보통 타고 다니는 차가 휘발유차 아니면 요즘 경유 많이 타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발전된 게 그런 내연기관과 전기를 합친 소위 하이브리드 차량, 뭐 요즘 보면 대표 중에 도요타 프리우스가 되겠고요. 네. 현대 소나타 좀 새로 나와서 인기 끌고 있는데 그런 하이브리드.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 이제 순수 전기차가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별로 우리나라에 파는 순수 전기차는 딱 6종류가 있습니다. 네. 레이, 뭐 기아에서 나오고 SM3는 삼성에서 나오겠고요. 네, GM에서 나오는 게 스파크 있고, 아이스는 이제 BMW에서 나오는 겁니다. 소울도 아마 기아하고요. 리프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입니다. 닛산 자동차의 리프. 이렇게 6종류가 지금 대한민국에선 좀 많건 적건 간에 다니고 있고, 특히 제주도에 많이 있죠. 네. 근데 요즘에 여기 버스도 있는데 제주도에서도 뭐 50대의 이 전기 네. 버스를 운영한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면서 조금 대중화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대중화되려면 하나의 과제가 남아 있어요. 네. 이 돈 문제지 않을까 싶은데요. 처음으로 구입할 때 이게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자동차가 비싼 게 단점이에요. 네. 비싸다 보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좀 보조금을 주거나 지원금을 줘갖고 네. 많이 좀 상대적으로 쉽게 부담 없이 좀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매년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환경부에서 발표한 건데요. 상당히 보조 확 늘려놨어요. 한 대당 보조금을요. 일단 정부에서 일단 1,500만 원 싹 줍니다. 그 지방자치대에서 300에서 700만 원 주고요. 또 각종 세금 감면에 420만 원. 네. 거기다가 개인 충전 시설 설치비 600만 원 해갖고요. 많게는 3,200만 원까지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의 반값. 네, 5, 6천만 원짜리는 이제 물론 다 주는 게 아니라 추첨 그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당첨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네. 그 되면 5, 6천만 원짜리 거의 절반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뭐 전기차에 관심 있는 분은 못 살 건 아니죠. 가격대가요. 네. 그래도 한국에서는 전 아직 전기차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네. 위원님 많이 보셨어요? 저도 이제 한국에 사니까 많이 보지 못했는데요. 한국의 드라마 많이 보시죠? 한국 거 네네, 많이 보시죠? 한국 한국의 드라마 드라마 주로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수입차, 아우디, BMW 이런 좋은 거 차 많이 나오죠. 쫙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 영화 드라마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일대를 보는데, 미국 영화나 드라마 중에요. 약간 제가 과장을 하면, 좀 상류층 있죠? 네. 부자 친구, 그리고 젊은 친구 중에 이런 친구들에 보면 거기 나온 PPL로 나오는 자동차의 90% 요즘 이상이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테슬라가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언젠가 테슬라 들어오면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PPL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많이 눈에 띄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네.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작습니다. 그 규모가요. 이 퍼센테이지를 보면 일본은 전체에서 22%가 지금 친환경차가 보급 신차 기준으로 팔리고 있고요. 미국은 7%, 유럽은 5%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불과 0.84%니까요. 많네요. 친환경 네네. 자체가 거의 없다는 것이 되겠고요. 대신해서 2020년까지 앞서 돈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100만 대를 보급해갖고요. 신차 판매 기준을 15%까지 늘리겠다니까 2020년 되면 하이브리드가 됐건 순수차가 됐건 순수 전기차가 됐건 많이들 사겠죠. 친환경차가 점점 더 늘어날 거다 이야기 주셨는데 그럼 위원님이요. 네. 이렇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위원님 스스로 전기차가 있다면 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 지금 당장은 차가 없거든요. 뚜벅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내년 정도에 이제 살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뭘 살지 딱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딱 이게 나오네. 딱 저는 이걸 살 거거든요. 정말요? 이게 BMW i3인데 이게 가격을 보면 한 5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5,800에서 한 6,500만 원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3천만 원 가격 보전 받으면 받으면 한 3천만 원대니까 살만하죠. 특히 이제 이 차는 지금 보면 작년에 처음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한 3, 4개월, 유럽에서는 5, 6개월, 어떤 데에서 1년을 기다려야 돼. 이거 차 기다리려면. 그러니까 제가 후년 정도 살라니까 내년 말 정도에 주문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위원님은 이 살 의향이 있다. 근데 전 아직이에요. 왜냐면요. 이 전기차 같은 경우 가다가 쓰면 어떡해요. 충전시설 제대로 안 갖춰 있는데 뭐 그럴 때마다 매번 보험사 부릅니까?
그게 이제 단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충전 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관련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갖고 이제 심지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빨리 교체해 주는 거, 네. 한 3, 4분 안에 교체해 주고는 소위 리플레이스 가능한 배터리를 이번에 뭐 장착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이제 우리가 전기는 한국전력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전력이 제일 앞서서 여러 가지 지원을 사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금년 6월부터는요. 유료 사업까지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싸게 하겠죠. 그래 하겠고요. 또 이제 KT랑 이제 제휴를 맺어 갖고요. 네. 보면 동네마다 지역별로 여전히 이제 공중전화 부스가 있잖아요. 네, 요즘 잘 안 쓰죠. 별로 안 쓰죠. 예전에 영화 보면 거기서 살인이나 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전화 부스를 활용한 충전 시설을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인데요. 앞으로 해서 충전 설비를 많이 늘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표적으로 유럽의 자동차 왕국은 독일이잖아요. 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까지요. 전체 독일국 전체에서요. 7,000개의 고속 충전 그리고 무려 28,000개의 일반 충전을 하겠다니까요. 아하. 앞으로 이제 충전 시설이 지금 부족하다는 건 지금 별로 없어서 그러는데 갈수록 눈에 많이 띄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충전 시설이 늘어나고 보급률도 확대가 되고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것 같은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반대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기존의 엔진 동력으로 가던 차량들 같은 경우는 네. 그럼 이렇게 전기차 시장이 커버리면 다 망하는 겁니까? 이 주유소 아저씨들도 다 망해요? 그게 정말 어려운 고민이 되겠는데요. 이게 정확히 오늘 모처럼 또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기존의 자동차 중에 100이라는 부가 있으면 그중에 45 정도는 흔히 얘기해서 자동차 엔진이라든가 네. 동력 전달 계통, 심지어는 뭐 그 휘발유 통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네. 게 이제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대체하는 사람들이 전기차나 배터리가 됐건 관련 부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존 업체들은 이제 기득권 때문에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테슬라 얘기 많이 했지만 테슬라가 우리 자동차면 뭐 미시간이라든가 미국의 중동부 이런 데 네. 있을 것 같잖아요. 테슬라 자동차 공장이 어디 근처에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 근처에 있지 않나요? 그렇게들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요. 오늘 이 방송 보면 상식 하나 생기는 거예요. 테슬라 공장은 실리콘밸리 바로 옆에 있어요. 실리콘밸리면 IT잖아요. 네,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반발이 많은 거예요. 기존 업체들이. 그러니까 노조 같은 데도 반발하고 심지어는 자동차 딜러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의외로 자동차 그 매장에 백화점 안에 들어가는 게 많아요. 기존의 오토몰 같은 데서 안 받아준 거죠. 이런 게 들어오니까. 딜러들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싫어하는 거죠. 자기 먹거리를 뺏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요.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업체의 반발 이런 걸 무마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작년 총각 모든 그 특허 공개를 다 공개해버렸어요. 마음대로 쓰라. 그러니까 그만큼 먹거리, 파일을 넓히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시장을 키워서 나도 좀 팔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해 나가겠다라는 네. 테슬라의 움직임인데요. 좋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시장이나 해외 이슈들까지 저희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국내 시장에서 관련주들 한번 찾아볼게요. 실질적으로 이 전기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라던가 뭔가 엮여있는 업체들 어디가 있습니까? 네, 워낙 많습니다. 이게 네. 뭐 그 전기차에 관련된 부품도 있고 뭐 배터리도 있고 많은데 이거는 오늘 참고로 교보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요약해 왔는데요. 네. 뭐 S&T 모티브라든가 우리산업, 일진머티리얼스 같은 각종 부품 관련 회사들이 있겠고요. 배터리 관련해서 삼성 SDI, LG화학이 얘기가 많이 나는 거 되겠고요. 이거 말고도 좀 경량화 소재 이런 것들 요즘 많이 나오는 뭐 LG 하우스나 호롱 플러스 이런 것들도 관련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핵심 기업, 위원님이 보시는 요거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 종목도 한번 보자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핸드폰 샀을 때 네. 뭐가 중요해요? 디자인 아니면 요금 배터리 수명 이런 거? 배터리 수명이 중요하잖아요. 네. 보통 또 젊으신 분들은요, 끼고 사니까. 그렇죠. 당연히 자동차에서 전기차의 핵심은 뭐예요? 앞에 전기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영어로 하면 일렉트릭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2차 전지의 핵심, 배터리가 뭐 최고가 되겠고요. 네. 국내에서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각각 대기업들, 전직 유망 기업들과 같이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네, 거죠? 이미 하고 있거나 납품을 했거나 계약을 맺은 기업인데요. 물론 LG화학이 제일 크겠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가 규모는 작지만 앞으로 커질 거고 SK이노베이션도 나름 현대기아차들과 비즈니스를 같이 많이 하고 있는 특징이 있죠. 이런 것들이 주요 배터리 관련 업체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세 종목이에요. 좀 큰 종목 3개를 골라주셨는데 이 중에 하나로 선택지를 좀 좁혀본다면 딱 하나 깔끔하게 얘기해 주시죠. 저는 제가 BMW i3 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살 계획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BMW랑 삼성 SDI랑 독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 SDI에 좀 포인트를 하나 더 주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기차 관련한 이슈 자세하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앞으로 시장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그 안에서 하나의 관심주로는 삼성 SDI로 확실하게 한번 추려봤네요. 이항영의 딱 이거 오늘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